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다음 달 1일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 이후 3년 만인데요. 외교부는 이번 회의로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경제산업성이 지금의 저임금 투자 저조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2040년 일본 경제가 신흥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지금과 같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지난해 3조 6천억 원보다 감소한 2조 원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날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OLED 중심으로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 참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양대지수 강한 탄력 받아줬는데요.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하지만 주가는 5% 넘게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하락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2628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1% 넘는 내림세 보이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1분기 GDP도 발표되고 또 PCE 지수 공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변동성 보일 우리 시장,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6-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투자연구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오늘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요. 또 현대차도 해외 판매 증가로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그 모습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포함해서 관련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기존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SK 하이닉스도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미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또 아쉽게도 좀 더 생각보다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인데 오늘 전체적인 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처져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은 또 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또 갱신을 하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호조, 사실 반도체 오른 게 반도체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 뭐 수주가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기존에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실적 호조, 그러니까 선반영됐다라고 미리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인과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많이 나가서 대형주 위주로 팔자는 이어졌고 그나마 견조하게 흐름 보인 종목들이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이 확인됐으니까 또 밸류어 프로그램을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신청했다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련주, 우리 현대차, 기아차 있죠? 두 종목 쭉 흐름을 면밀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벤트가 액멸 분할을 마친 에코프로가 반짝 상승을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장이다 보니까 상승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반짝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로 소액으로도 충분하게 투자가 가능하게끔 투자 심리 개선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면은 이해가 편하신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아니면 2차 전지 다시 불붙었다고 할 때 분명히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 흐름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또 하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운주, 수주 기대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네. 해운주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처럼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때 공개해 주셨던 하나오션은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또 삼성중공업과 현대힘스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딱 요거 그냥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삼성중공업이 더 좋습니다. 지금 모습은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좋고 현대임스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대장을 새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좀 기대감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후에 놓고 봐서는 삼성중공업 제가 목표가 11,000원 제시를 해드렸었죠. 이제 아쉽게도 한 800원 남겨놓고 다시 조금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받치는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떠오른 테마가 음식료 섹터였습니다. 실적 기대감 가득한 가운데 오늘은 소금주 관련해서 떠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제염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중단되면서 또 다른 천일염이나 죽염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부각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금주, 음식료 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소금주가 기습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주 공장 이슈로 인해서 소금주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간 건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음식물주도 조금 수급이 잡히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뭐 이렇게 힌트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의외로 이제 밀가루 쪽이 이렇게 좀 바닥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밀가루 값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예전에 조금 뜬금없이 잘 가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사주동아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제당 이 두 종목들이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소금주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이제 그건 올바르진 않고 이제 소금값 인상으로 만약에 이런 사태들이 소금값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후속적인 음식물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후속적인 음식료 업종을 살펴보고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은 매수는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어제는 강한 매수세 보여줬거든요.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담아내줬는데 오늘은
모두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N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통화도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불안해졌습니다. 전문가님, 수급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율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일주일 전에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한은하고 미까지 그리고 일본은행까지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은 분명하게 개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쇼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합니다.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저는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오늘은 사실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아니면 약보합, 강보합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은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잇따르면서 한번 쉬어가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밤 미국의 많은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GDP라든지 PC 지표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론으로 미리 좀 자금이 나간 게 많이 유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 굉장히 앞선 말씀드린 대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메이저 기관은 전부 다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반도체 쪽이 떨어졌는데 반도체 쪽 조금 주워 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개인만 홀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받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만 보면은 상당히 좀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 늦가을까지 초가을까지라든지 분명히 예상입니다만 기회가 한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들을 너무 이제 뭐 경기의 하락 국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저점을 잡았을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하락할 때나 오히려 담으려는 찬스로 생각을 하시면은 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나쁜 장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주식은 평생 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바꿔서 생각해서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한번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N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BOJ 통화정책회의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BOJ 통화정책회의가 끝나는 내일 금리나 환율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이 있을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멘탈 케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럴 때가 더 멘탈 관리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뭐 수익을 맨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 좋을 땐 수익 먹고 이렇게 또 기다리는 날도 있고 또 올릴 때 팔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심리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수익을 위한 매매 습관을 4개를 추천을 드릴 건데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4가지만 명심하셔도 어느 정도 계좌 방어를 최소한 까먹지는 않은 그런 방어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상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수를 줄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금액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많은 금액에 있어서 종목 개수가 많아지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평균 투자금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 개인이 봤을 때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버리면 수익을 봤을 때 오히려 탄력적으로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적인 좀 더 집중감 있는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기.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올라가고 지금 거래량이 붙어서 지금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아니면 혹은 내가 고점에서 한번 팔아보겠다.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급등주 타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올랐을 때 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면 오를 때 못 팔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정도가 심화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에 올라타시는 것보다 매매는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매수는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 반증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종목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이 뭐 좋냐, 이 종목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실 때는 다 평단이 거의 다 거리랑 보태서 고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보면 거의 다가 그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그러면은 자, 물리신 분은 죄송합니다만 그건 실패한 매매잖아요. 그분들은 고점에서 올라타서 분명히 매매를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따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급등주 올라타시는 버릇은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는 법 배우기. 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게 부후가 된 사람들은 주식을 진짜 몇십 년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진짜 길게는 몇 년 들고 계신 분도 많아요. 물론 수익률은 그만큼 높은데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매수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 올라가는 종목도 몇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다 저항선 부딪혀가지고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매매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지 않은 장이고, 그리고 기준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개파락이 시작되고 하방이 꺾이는데 이게 바닥에 안 잡혀 있는 장이에요. 계속 심화적으로 떨어지는 장에서 죽는다? 이것도 사실 좀 그렇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안 하고 보유 종목을 기다리는 게 맞는데, 자, 오늘 같은 날도 급등주 탈라고 덤비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깨지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쉬면서 관망할 자세도 필요하시고 내 종목 기다리는 법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길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기다리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된다. 매매 중독을 여러분들 끊으셔야 됩니다. 매매도 맨날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고치셔야 되는 습관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시기. 이 말에 이제 종합적인 말이 목표가를 세워두라, 계획감 갖고 매매를 하시라 이겁니다. 계획감 있게. 계획을 갖고 매매를 하시고 목표가를 세워두시고, 오늘 뭐 예를 들어 추천한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오늘 한 3%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 10% 먹고 있는데 이게 수익률이 오늘 한 3, 4%, 9.3, 4% 떨어져서 5%로 변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별 효자가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보통 2, 3% 떨어지는 게 정상인 장인데 이거를 파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보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좀 더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국제적인 악재가 터져가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손절이나 아니면은 약익절을 고민을 하시는 거지. 이거를 그냥 하루 떨어진다고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결국에 여러분들 계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한 종목을 매매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진득하게 목표가를 세워보시고 목표가까지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혼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시장에 우리 강타자 기법 교육 자료와 함께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럴 때 미리 준비하시고 도약의 준비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 자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믿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 강한 지수 흐름 속에서도 부각되는 섹터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하나씩 콕콕 집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섹터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은 진짜 추천할 종목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연때까지는 초입으로 예상되는 섹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요거는 죄송하지만 초입 섹터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이미 뭐 이렇게 딱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어떤 섹터냐라고 보시면 이제 전력 장비 관련주들. 그래서 AI가 많이 구축을 되고 AI를 상용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GPU 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GPU가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에 달려 있는 게 GPU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컴퓨터를 기본 전력을 거의 500W, 600W를 먹는다고 하면은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그 전력을 굉장히 제일 많이 소모하는 부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PU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AI에 사용되는 연상용 GPU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GPU가 이게 가정용처럼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컴퓨터 부품 중에 제일 많이 잡아먹는 이 부품이 진짜 여러 개, 많게는 이제 수십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장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이미 한번 시세를 받았죠. 근데 모양을 보자라고 하면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한번 나왔고, 여기가 원래 제가 이제 차트 2를 원래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자, 여기가
이제 엔벨로프 상단 돌파선이었어요. 여기서 시세를 1차적으로 주고 원래 상단을 조금 유지를 하면은 2차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최근 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모습입니다. 받은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사실 시장이 계속 지속되는 테마가 지금 AI 관련밖에 없거든요. AI 한다, 어디서 AI 한다, 뭐 계속 보시겠지만 AI 관련, AI 장비 관련 뉴스밖에 안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어느 정도 바닥 수렴을 하고 네 번의 하방 압력을 버틴 다음에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오늘 특히 밑골이다는 모습은 21선 위로 확실하게 수렴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이제 돈 들어오는 부분을 걸리거든요. 오늘 뭐 특집으로 이거 다 말씀드리면은 오늘 조금 고점에서 돈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저점에서 돈 들어오는 게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 제가 말씀드린 게 전력 설비가 좀 강했고 그 두 번째로 유리기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밀가루 대한제당하고 이 사조동원이 이렇게 걸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눌림 매수를 하고 테마가 확인되는 부분에서는 전력 설비만 한 게 없죠. 지금 제가 아까 앞전에서도 밀가루 값은 내려가는데 이게 뭐 가겠냐. 테마가 확인 안 되니까 저도 추천을 못 드리는 입장이고 이거는 테마가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이 설비 교체라든지 많은 전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AI가 미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할 거고 일본도 할 거고 여러 나라가 다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전력 설비주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초에 거래당 터진 자리를 보면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 터졌어요. 어려운 자리에서 터졌는데 자 고점을 높여가면서 터지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거래량이 뭐 적지 않게 들어오는 거 봐서는 적지 않게 들어오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일진전기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가 대장 종목이죠. 재룡전기. 야, 이게 대장입니다, 지금. 재룡전기는 얘는 와, 이 차트가 이미 다 때려 부시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돌파도 넘었어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돌파 기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매수를 잡았으면은 이 자리에서 잡는 게 맞아요, 사실. 이 자리에서 잡는 게 맞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얘도 그래서 오늘 수급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일단 이 종목의 지금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 물린 자리가 없어요. 왜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이게 가려는 이제 더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상승이 진짜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희한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자 윗골이 전부 소화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 결과 이 돈이 나가는 흔적이 없으니까 정말 상승이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룡전기가 대장이고 이 종목은 진짜 수급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전기랑 세트입니다. 세트 종목이고 일진파워 종목입니다. 이제 이 종목의 이점은 뭐냐? 조금 더 앞선 두 종목에 비해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 리스크 관리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쌍봉 리스크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쌍봉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앞전 종목에 비해서 안전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 종목도 돈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걸렸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300일선 돌파. 만약에 이런 종목이 거래량이 한 요 정도 저기 앞전에 한 요 정도 2,000K 이상 터지면서 300일선을 돌파를 했다. 그럼 이 종목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왜냐? 이 앞전 부분에 윗꼬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게 싹 다 매집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앞이 싹 다 매집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굉장히 유익 있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조금 탄력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전선 관련주 일진 파워까지 살펴봤습니다.
AI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량 증가로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자리를 잘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전선 대형 4사 중에서 대한전선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양호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당진 공장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대한전선이나 LS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같은 섹터에 두 종목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할 거면은 설비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입니다. 왜냐? 전선 관련주는 구리까지 이슈가 엮어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보자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지금 돈 들어오는 거 확인되는 섹터를 아예 미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전선 관련주는 지금 돈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보다는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돌리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력 설비주가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전선 관련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선 관련주보다는 바닥을 잡은 전력 설비 쪽을 더 유심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자랑 타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가장 자신 있는 종목 먼저 알려주시죠. 네, 현대입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리뷰를 해드리면은 N자파동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고 3월 22일 방송 언급을 해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이죠. 이것도 N자파동 얘기하면서 현대임스랑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 종목은 대형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좋습니다. 아직도 좋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3월 22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10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샛별은 캔들을 저희가 딱 교육을 해드렸고 그날 샛별은 캔들에 맞는 종목이 뭐냐라고 해서 하나갤러리아 추천을 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로 굉장히 금리 이슈에 우리가 수익을 보기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 4월 15일 날 방송 언급을 해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살짝 좋았죠. 그리고 빅텍 종목은 자신은 없지만 왠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는데 4월 18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기다린 날이 없어요. 이건 그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1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빅텍 소개드리면서 방산 앞으로 3개만 보시면 된다 설명을 드렸던 스페코 종목 이것도 1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휴니드 종목도 4월 18일 날 언급을 드렸고 1거래일 만에 플러스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토니모리 화장품도 묘하게 더 괜찮습니다. 화장품 추천주 중에서 토니모리 추천드릴 때 오히려 지금 앞에 거보다 토니모리가 가장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결과 제일 많이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화장품주는 리뷰를 안 넣었는데 4월 14일 날 방송 언급을 해드렸고 3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트 종목 같은 경우 저저번 주 4월 5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7거래일 만에 25%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 4월 1일 날 방송 언급할 때 이거 구리값 오르고 단기로 보기 정말 좋다라고 해서 진짜 오르기 전에 시세 초임날 잡아드렸고 6거래일 만에 무려 4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월 28일 날 방송 보신 분들이 때도 멀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관련주로 굉장히 급부상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당연히 오르기 전에 저는 추천을 드렸고 6거래일 만에 무려 7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HB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나 강타자 기법인데요. 시장이 갑자기 빠져서
힘이 빠지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강타자 기법 그리고 교육 자료를 통해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타자 기법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께 강타자 기법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강타자 기법 오늘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르기 전에 잡아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르기 전에 잡아준다는 거고, 그리고 기간을 굉장히 조금 길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짧게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에서 매수 신호를 발생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기다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돌파 직전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자, 돌파가 나와서 제가 앞전에 야, 니네 급등주 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급등할 때 신호가 나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등 직전에 돌파 직전 타이밍으로 비교적인 안정적으로 평단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기법은 제가 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달라고 합니다. 요거 안 달라고 하시고 절대로 그런 요구 없고 신청만 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PDF 파일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법 예시 한번 갖겠습니다. 제가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월 22일, 23일 히든 종목으로 강타자 기법으로 추천을 드렸고 3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방문했다고 하죠. 창원공장에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드렸고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종목 같은 경우도 3월 18일 날 히든 종목을 드렸고 요거는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고 7거래일 만에 15%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3월 28일 날 떼돈 벌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3월 28일 날 히든 종목으로 들었고 이제 강타자 기법에 걸려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거래일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기법을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냐라고 보시게 되시면 자, 두 가지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시세 초입에 잡아준다. 그리고 앞전 부분에서는 돌파 직전에서는 우리가 매수 신호가 발생이 잘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매수 신호가 떴다라고 보면은 이제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가지고 진짜 간편하게 매수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메리트를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죠.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발생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은 15,000원대 포착을 해서 79,600원까지 상승을 해서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페스아크고 22,000원대 포착을 했고 42,65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10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시면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건 시세 초입이라기보다는 조금 먼 곳에서 매수 신호가 떴는데 자,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나와서 42,000원에서 고점을 보자면 이게 2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50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4월 달에 추천한 건설 히든 종목 중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무려 4개가 나왔고 지금 장이 4월 달 내내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수익 중이에요. 거기다가 수익 중인데 아직 슈팅은 안 나왔어요. 계속 상방 수렴하고 있다라고 힌트를 한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려 4개입니다. 자, 강타자 기법에서 교차 검증을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뭐냐? 자, 파라볼릭 상승 추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파라볼릭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선물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선행성 추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 방법은 이제 차트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보조 지표 추가 누르신 다음에 검색어를 어떻게 하냐? PSAR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자, 캔들 아래 위에 점이 이렇게 막 있게 되는데 캔들 위에서 점이 있게 되면은 요거는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캔들 아래에서 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요거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횡보를 깨고 어느 정도 박스권 돌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 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법 자체의 원리를 살짝 녹여드리면은 풀어드리면은 어떤 거냐? 돈이 왜 들어올까? 야, 얘 이상 자금 들어와, 이상 거래량 들어와, 이상 돌파 흐름 나와 라는 걸 표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시그널 시 포착구 매수를 하셔야 돼요.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우리가 또 있죠. 눌림목 다시 들어갈 때도 분명히 돈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도 매수 신호가 간혹 뜨는데 그럴 때는 제가 지향하는 초인 매매가 아니고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는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강타자 기법은 일체 비용을 받지 않고 신청만 하시면은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타자 기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변동성 강한 우리 시장 속에서 강타자 기법을 이용해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매수가는 5,8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저 PBR 관련주 금융, 지주사, 보험 쪽 오늘 일제히 강했습니다. 강하게 올라주면서 5,22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밸류업 뭐 이거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주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정말 저평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마들이나 아니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평단은 약간 힘들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매는 필요한데 지금 추세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를 보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평단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목표가를 요 구간이 이제 한 5,400원 정도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턱도 없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미 추매 타이밍이 늦었어요. 추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어떤 자리가 좋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미 놓쳤단 말이에요. 이미 놓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매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적으로는 보유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평단까지는 무리 없는 상승이 나옵니다. 자, 평단이 아니라 아니면 여기 6,0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해당 가격 5,400원까지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이 구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손절을 한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넘었다라고 하면은 6,000원까지 공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전저점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4,000원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갈 일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파 여부 보시면서 공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생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5,400원을 넘지 못한다면 약손절 하시는 거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7,500원이고요. 비중은 5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올해 39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착공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21,000원에 형성을 하면서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 비중도 많이 담고 계셔서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으로 매매 습관 정말 바꾸셔야 돼요. 너무 고점이죠. 근데 SK 이터닉스가 상장 당시에는 되게 저평가된 종목이 맞다라고 여러 투자 기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좀 바람직한 상승이 이어졌고, 실제로 일반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저평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자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앵커님 말씀대로 테마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뉴딜 쪽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풍력이 있고, 그리고 기대되는 테마가 또 ESS 저장장치 단지가 자 3분기에 완공이 되니까 그때쯤 맞춰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손절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보유 일단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구간은 사실상 깨면은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 구간이 19,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9,000원대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약간 돌파 움직임도 막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추매를 한번 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고점인 29,000원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이터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19,000원 잘 생각해 주시고요. 19,000원을 유지하면서 돌파한다면 추매하셔서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29,000원까지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SK 이터닉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강타자 기법도 받아가시고 교육 자료도 받아가셔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매수가는 22,680원이고요. 비중은 22% 담으셨다고 합니다. 신라젠, 네, 오늘 종가가 4,565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긴급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손실폭이 꽤나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당 종목은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기 전에, 거래 정지도 전에 요거를 매수를 하신 평단으로 확인이 되고, 이제 2019년에서 팩사백이 조금 무너지면서 주가도 힘없이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이제 뭐 가늠도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또 3월 달에 유상증자를 일반 주주 대상으로 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상태도 정말 어렵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직 팩사백에 대한 뭐 임상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당 종목은 추매를 권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추매는 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팩사백하고 병역요법으로 걸린 파이프라인이 한 6개 정도 되기 때문에 팩사백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버티십시오. 버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젠까지 살펴봤는데요. 손실폭이 꽤나 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단은 버텨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 자료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교육 자료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하락해서 힘이 빠지신 분들 많으시죠?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강타자 기법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 정말 야심찬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배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주로 정부는 탈탄소를 위해 2030년까지 420조를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전기료 절감 혹은 탄소 중립 참여를 위해서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하는 기업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탄소 중립 관련주 굉장히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일단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기후가 말도 안 되게 변화폭이 굉장히 심한 게 일단 북극 얼음이 어는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자, 탄소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석탄 화력이라든지 이런 발전소가 굉장히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계속 봐야 되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탄소를 낮추자라고 해서 석탄을 줄이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럽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늘렸다가 이게 비용적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아직 되게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희귀하는 움직임은 유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늦어서 풍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늘려보자. 특히 이제 풍력 위주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이제 좀 있었고 가다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이제 유럽이 조금 먼저 보여주세요. 유럽이 빠르게 먼저 진행을 했다가 이게 타산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원전 쪽으로 가고 그만큼 우리가 이 탄소 수치에 대해서 각국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도 팔고 있거든요. 이 공장에서 기계를 막 만들고 뭐 만들면 탄소 올라가는 게 뭐 집진기로도 어느 정도 줄여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배출하는 거를 권리를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팔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서 다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절감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 원을 투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관련으로 연관이 있다. 테마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래 에너지 펀드 조성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공간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당 종목은 친환경 계면 활성제 제조를 하는 회사로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하면은 이제 대장격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해당 종목 차트가 좀 재밌는 게 최근에 거래량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돈 분명히 굵게 들어왔는데 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 3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꺾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퓨처가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해서 컵앤 핸들 모양으로 파동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테마도 기존에 해당 종목이 탄소 저감 테마를 받았을 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정받고 저점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앞전 같은 부분을 봐도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에 자, 요선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에 돌파 시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죠. 네 번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수렴 과정이 이제 컵앤핸들 모양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2040년까지 400 뭐 몇 조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붓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시세 초입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저점에서 터지는 거래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캐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한번 신청을 해보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탄소 중립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저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컵앤핸들 모양 차트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일진전기,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혜주로 꼽히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안정적인 로열티를 창출하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